박진석 앞에서 이수빈이 딱 한마디를 던졌는데요. 그 순간부터 고성희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의 마음이 흔들린 밤 고성희의 가면이 금 가기 시작합니다. 이수빈은 회장실 문 앞에서 숨을 한번 크게 삼켰는데요. 겁이 안 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겁을 그대로 들고 들어가면 박진석 같은 사람은 단번에 알아차릴 것 같았어요. 박진석은 호탕하고 거침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상대가 흔들리는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진석의 시선이 수빈에게 꽂혔습니다. 수빈은 자리까지 걸어가며 손끝이 차가워졌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게 붙잡았습니다. 박진석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래. 수빈이지? 앉아. 박진석의 목소리는 차분했는데요. 차분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수빈은 앉자마자 바로 결혼 허락 같은 단어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매달리면 박진석은 더 단단해질 거라는 걸 수빈은 알고 있었거든요. 수빈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성재 오빠를 걱정하시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못하게 하시는지 제 입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박진석은 순간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린 여자라고만 생각했던 이수빈이 감정으로 울부짖는 게 아니라 논리로 들어오자 당황이 스쳤거든요. 박진석은 아무 말 없이 수빈을 보는데요. 그 침묵이 말해봐라는 신호 같았습니다. 수빈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회장님 결혼 과정을 붙들고 늘어져서라도 어떻게든 결혼하겠다고 온 게 아닙니다. 솔직히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다만 제가 성재 오빠를 좋아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걸 회장님께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빈은 여기서 일부러 한 박자 쉬었습니다. 나 결혼할 거야가 아니라 내 마음은 이래요라고 말하면 박진석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수빈은 박진석이 집안보다 사람을 보는 타입이라는 걸 박성재에게서 여러 번 들었거든요. 제가 실례가 됐다면 죄송합니다. 회장님. 수빈이 고개를 숙이자 박진석은 마땅히 내뱉을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회장이니까 단호한 척은 해야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좀 특별한 케이스야. 박진석은 그 말을 뱉고 나서 자기 말이 궁색하다는 걸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특별한 케이스라는 말이 결국 고성이라는 이름을 직접 말하기 싫어서 회피한 표현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박진석은 수빈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수빈은 겁먹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건방지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또박또박 말하는 태도가 박진석에게는 오히려 신선하게 박혔습니다. 박진석은 마음이 살짝 흔들리는 걸 느끼자 더 단호한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알았으니 그만 돌아가 보세요. 수빈은 더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이쯤에서 멈추는 게 오히려 사람을 아는 태도라고 생각했거든요. 수빈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실 문이 닫히는 순간 수빈은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숨을 길게 내쉬었는데요. 수빈은 곧바로 박성재에게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성재가 또 마음고생을 할 것 같았고 숨기면 더 큰 오해가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수빈은 이런 순간마다 계산과 진심 사이에서 갈라집니다. 그리고 요즘 수빈은 진심이 자꾸 이깁니다. 반대로 문이 닫힌 회장실 안에서 박진석은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생각보다 만만한 애가 아니네. 그 말이 박진석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는데요. 박진석은 그런 생각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 기준이 흔들릴까 봐 싫어합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이미 마음 한 구석에서 수빈을 다시 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날 밤 박진석은 집으로 돌아와 고성희와 마주 앉았습니다. 박진석은 원래 집안 얘기를 길게 하지 않는 스타일인데요. 이상하게 그날은 입이 열렸습니다. 오늘 수빈이 만났어. 고성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이 아주 살짝 떨렸습니다. 박진석이 수빈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렸다는 것 자체가 고성희에게는 경고였거든요. 박진석이 덧붙였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아이더군.
성재가 이번엔 제법 신중하게 여자를 고른 것 같아. 그 말이 떨어지자 고성희 속이 확 뒤집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성희는 늘 박진석은 내 말을 믿는다는 확신으로 버텨왔는데요. 지금 그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는 더 기다리면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성희는 바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는 듯한 목소리를 얹고 상처받은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여보, 사실 나 그 아가씨 만났어요. 박진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성희는 한 번에 박진석 마음을 돌려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에 말을 과장해서 쏟아냈습니다. 당신 앞에서는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근데 저한테는 완전히 다르던데요. 박진석의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고성희는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아가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성재 오빠 진짜 엄마도 아니시잖아요 라고요. 내가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대놓고 그런 말을 해요. 고성희는 자신이 수빈에게 던졌던 무례한 말은 쏙 빼놓고 듣는 사람이 분노할 만한 말만 골라 담았습니다. 고성희는 늘 이런 식으로 사람을 움직였습니다. 사람은 사실을 보고 움직이기보다 감정으로 움직일 때가 더 많으니까요. 박진석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맹랑한 데가 있구나. 고성희는 그 한마디에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됐다. 박진석을 다시 내 편으로 묶었다. 고성희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중요한 건요. 박진석이 수빈을 싫어한 게 아니라 수빈이 맹랑하다는 말을 하면서도 그 눈빛 한쪽이 어딘가 망설이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 말을 믿고 싶지만 오늘 회장실에서 본 수빈의 태도가 너무 또렷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이 모순이 고성희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실수로 이어집니다. 며칠 뒤 이지혁은 수빈에게서 박진석 면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빈은 겉으론 담담했는데요. 이지혁은 바로 알아챘습니다. 수빈이 괜찮은 척하고 있다는 걸요. 이지혁은 비혼주의로 버텨온 사람이지만 가족 문제에서만큼은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특히 이수빈은 이지혁의 여동생입니다. 이지혁은 수빈이 박성재를 좋아하는 걸 인정하면서도 박성재 집안이 수빈에게 칼이 될까 봐 두렵습니다. 그날 밤 이지혁은 혼자 남아 정리되지 않는 생각을 붙잡고 있었는데요. 결국 이지혁은 고성희를 떠올립니다. 고성희는 늘 아름다운 외모와 부드러운 말투로 주변을 휘어잡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이 언제든 칼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지혁은 이미 여러 번 봐왔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건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수빈이 새엄마가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지혁은 고성희의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치고 사진을 보는 순간 이지혁 숨이 멎었습니다. 이 얼굴. 아무리 화사하게 웃고 있어도 이지혁에게는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지은호에게서 들었던 이야기, 한우진의 간이식 과정에서 느꼈던 불쾌한 기운, 그리고 무엇보다 지은호를 이용했던 여자의 느낌이 겹쳐졌습니다. 이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지혁은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고성희 너 지은호 친엄마였지. 지은호는 카페 매니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해맑고 긍정적인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고성희 때문에 얼마나 흔들렸는지 이지혁은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게다가 한우진은 지은호의 쌍둥이 오빠입니다. 고성희가 한우진의 간이식을 위해 친딸 지은호를 이용했던 그 사실은 단순한 나쁜 선택이 아니라 사람을 도구로 본 증거였습니다. 이지혁은 곧바로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재야, 지금 어디야? 당장 만나야 돼. 박성재는 수빈이랑 관련된 일이야. 라는 말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성재는 요즘 이지혁과 자주 부딪혔는데요. 그 부딪힘 속에는 사실 둘 다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수빈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요. 다만 방법이 달랐을 뿐입니다. 둘이 마주 앉자마자 이지혁은 휴대폰을 박성재 앞에 놓았습니다. 이거 봐. 너희 새엄마 맞지? 박성재는 화면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새엄마 맞아. 근데 왜? 이지혁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성재야,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아? 고성이가 지은호 친엄마야. 박성재는 처음엔 웃으려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표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지혁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박성재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은호 친엄마라고? 그럼 한우진은?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한우진이 지은호 쌍둥이 오빠야. 고성이가 그 간이식 때문에 지은호를 이용한 거고. 박성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성재는 고성이가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딸을 그런 방식으로 이용했다는 말은 박성재가 감당하기 어려운 급의 충격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엄마라고 부른 그 사람은? 이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하기 전에 증거부터 잡자. 너희 아버지 박진석은 그 여자를 믿고 있어. 내가 말로 던지면 내가 모함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박성재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분노와 공포, 죄책감이 한꺼번에 올라왔는데요. 특히 죄책감이 컸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과 사귀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 때문에 수빈이 고성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게 박성재를 미치게 합니다. 박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나 아버지한테 지금은 못 말해. 아버지가 충격받을 거야. 그리고 아직은 증거가 없어.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지은호한테 부탁해야 해. 지은호가 겪은 일들, 남아있는 기록들, 그리고 한우진도. 고성이가 뭘 어떻게 했는지 그쪽에 실마리가 있을 거야. 박성재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뒤엉켰습니다. 지은호는 예전에 박성재가 마음을 두었던 사람이기도 했고 지금은 이지혁이 마음으로 계속 흔들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은호에게 박성재는 고성이 정체를 밝혀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박성재는 자기 감정이 아니라 사람들 인생이 걸린 문제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쓰렸습니다. 그때 박성재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빈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전화벨을 보며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지혁이 그걸 봤습니다. 이지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받아. 수빈이한테 숨기지 마. 숨기면 더 큰 오해 생겨. 박성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빈아. 수빈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오빠, 나 오늘 박 회장님 만났던 얘기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고성희 이사장님이 아까 또 연락했어요. 내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요. 박성재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고성희가 벌써 수빈을 흔들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박성재는 최대한 평정한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수빈아, 지금 나 지혁이랑 같이 있어. 우리 중요한 얘기 중이야. 너한테도 말해야 할 얘기고. 수빈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수빈은 원래 밝고 애교도 많지만 계산에 밝고 상황 판단이 빠릅니다. 수빈은 그 침묵 속에서 이미 감을 잡았을 겁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빈은 짧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나도 갈게요. 어디에요? 그렇게 셋이 만나게 됩니다. 이지혁은 수빈이 들어오는 순간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화를 내고 싶다가도 미안해지고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지혁은 여동생 수빈이 이런 판에 서게 된 게 싫습니다. 그런데 이미 써버린 이상 이제는 지켜야 합니다. 수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표정 보니까 고성희 이사장님 얘기죠?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빈아, 그 사람 그냥 까칠한 새엄마 수준이 아니야. 수빈은 웃으려다 말고 손끝을 꽉 쥐었습니다. 나 알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말 다 기억해요. 근데요, 오빠. 나 이제 도망 안 갈 거예요. 박성재가 수빈 손을 잡으려다가 조심스럽게 멈췄습니다. 내가 손 잡는 순간 수빈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죄책감이 자꾸 들었거든요. 수빈은 그걸 보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오빠, 박성재, 죄책감 가지지 마요. 지금은 죄책감 가질 시간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증거예요.
그 말이 나오자 이지혁과 박성재가 동시에 수빈을 봤습니다. 이수빈이 감정이 아니라 전략을 꺼내는 순간이었거든요. 수빈은 유튜브를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과 기록에 힘을 잘 압니다. 수빈은 낮게 말했습니다. 고성희 이사장님이 말로 사람 흔들면 우리는 기록으로 잡아야 해요. 지은호 선배랑 한우진 오빠 쪽 뭔가 있을 거예요. 박성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 지은호부터 만나자. 여기서 이지혁 가슴이 묘하게 아팠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거절했는데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을 건드리는 사람입니다. 지은호는 해맑고 긍정적이지만 책임감이 강해서 한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갑니다. 이지혁은 지은호가 또다시 상처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수빈이 그걸 알아차렸는지 지혁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지은호 선배 지킬 거죠. 그럼 돼요. 이번엔 오빠가 도망가지 마요. 그 말이 이지혁 심장에 박혔습니다. 이지혁은 아무 말도 못했는데요. 대신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엔딩은 더 크게 흔들리는 쪽으로 갑니다. 그날 밤 고성희는 박진석에게서 주말에 성재가 수빈 부모님 모시고 식사 자리 잡는다는 말을 듣습니다. 박진석은 무심하게 말했지만 고성희는 그 한마디에 피가 식었습니다. 수빈이 며느리로 들어올 길이 열린다는 뜻이고 그건 고성희가 가장 싫어하는 결말입니다. 고성희는 급해집니다. 급해지면 사람이 실수합니다. 고성희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 자료 지금 당장 가져와요. 성재 과거건도 수빈 쪽 약점도. 전화를 끊는 순간 고성희는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 얼굴이 웃고 있는데요. 눈이 흔들립니다. 예전에 고성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이지혁, 박성재, 이수빈이 서로 싸우던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 이지혁 휴대폰에 지은호에게서 메시지가 옵니다. 지혁 선배 한우진이 엄마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이지혁은 메시지를 읽고 숨을 멈춥니다. 박성재도 그 화면을 보고 얼굴이 굳습니다. 이수빈은 입술을 깨물고 말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네요. 그렇게 다음 회차는 상견례가 아니라 고성희의 가면을 벗기는 싸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단순히 고성희를 무너뜨리는 싸움이 아니라요. 박진석의 신뢰를 깨지 않으면서도 진실을 보여줘야 하는 가장 어려운 싸움이 될 겁니다.